자, 이번 시간은 구의 방정식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구가 뭐냐? 됐습니까? 자, 구의 정의 1번 구의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조금 익숙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들의 그래서 많이 이제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 구가 되느냐면은 습니까? 공간에서 다른 말이면 같은 있는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 앞으로 되겠습니까? 원이라고 구했냐? 원, 한, 한 점, 같은 거리 있습니다. 같은 는 있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그쵸? 여기는 앞에 되느냐면은 있습니까? 한 정점으로 있는 점 우리는 있습니다. 원. 진짜 공간에서 원도 존재할 그 원이라는 곡선을 평면이 있고 그 평 한 점을 찍고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이해를 하셔도 되고 공간 원의 의미는 공간에서 원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1부에 정의인데 우리가 해봐야 실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구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구의 방정식이 가지가 않을까? 방정식을 만들어 볼 자, 이 구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앞 시간에 뭐 이런 거 그냥 여기에서 Z 하나 더 생겨 그죠? 원의 방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의 확장된 형태. 원의 방정식 확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죠. 제가 형 있고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다.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도 있죠. 구의 방정식 기본형과 표준형과 일반형 이렇게 존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형이 있고, 있습니까?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이들 연결이 된다 그랬죠? 기본형을 어떻게 하신다? 일종의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그 다음에 표준형을 식을 정리를 하시면 일반형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형에서 뭘 하실 거냐면은 평행이동을 하실 겁니다. 평행이동. 표준형을 식을 정리를 하실 겁니다. 식 정리. 되겠죠? 자, 근데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원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점. 근데 여기는 공간이니까 이제 원점이 누가 될까요? 그렇죠? 0,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형의 구의 방정식에서 있습니까? 누가 원점이냐면은, 그죠? 누가 원점이 되시느냐면은 이 구의 중심이 원점이 되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 구의 중심이 원점인 구의 방정식을 구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르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잡힐까요? 있습니까? 즉 0,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잡히니까 있습니까?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는 우리 교재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원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r제곱 하면 기본형의 원의 방정식이죠. 근데 좌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z의 제곱 이퀄 r제곱 이라고 하시면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 친구가 뭐가 되신다? 구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읽어내시면 되느냐면은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신다? 중심의 좌표가 그렇죠? 역시 0,0라고 하시면 되고, 반지름은 그렇죠? 뭐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 문자일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r의 절대값 씌운 거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r은 그냥 양수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문자라면 r이 음수야라고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있습니까? 절대값 r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평행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평면에서 평행이동과도 똑같습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Z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X-A, y-b, z-c를 집어넣으시면 표준형의 구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표준형의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 이퀄 r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실 겁니다. 괜찮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Z 섹션이 하나 더 생겼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또 뭘 찾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봐야 될 건데, 자,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은 우리는 자 여기서 이동을 했으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읽어내실 때는 어떡하신다? 여기서 읽어내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기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여기가 0이 되는 x값. 원에서 똑같죠, 그죠? 여기가 0이 되는 x값. 맞습니까?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신다? A, B, C가 되실 겁니다. A, B, C가 되십니다. 됐죠? 그럼 반지름은 여기서 안 바뀌었겠죠? 그죠? 반지름은 어떻게 되시나? 반지름은 우리 절대값 R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얘를 식을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요거 넘기시고 요렇게 넘기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반형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2차 곡선할 때 원의 미안합니다. 이거는 자, 구의 방정식이죠. 네. 그러면 자, 넘기시면 일반형은 어떻게 되시느냐? 됐습니까? 자,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x 2차, y 2차, z 2차겠죠. 됐습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물론 앞에 개수들이 붙을 수 있는데 얘가 9가 되려면 개수들이 다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캔슬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의 z 플러스 d가 되실 겁니다. 이퀄 제로겠죠. 한쪽으로 몰았으니까. 됐습니까? 요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부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십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역시 중심을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중심은 안 바뀌겠죠. 반지름도 안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찾을 때는 됐습니까? 중심의 좌표를 찾을 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형이 있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됐습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한다? 원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놓은 뒤에 중심의 좌표를 읽을 건데,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 작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형에서, 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그죠? 중심의 좌표를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중심의 좌표. 됐습니까? 요게 되시면 구가 되게 편해지십니다. 됐습니까? 자, 개수가 다 1이셔야 됩니다. 1. 됐습니까? 개수가 1이고, 자, 중심의 x좌표는 1창의 개수 있죠. 그죠? 요거를 부호 바꾸고 반띵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십니다. 마찬가지 y좌표는 y 1창의 개수를 부호 바꾸고 반띵을 하시면 됩니다. z좌표 역시 부호 바꾸고 반띵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호 바꾸고 반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써놓을게요. 부호 바꾸고 반띵. 됐습니까? 부호 바꾸고 반띵. 반띵이 좀 저렴하네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끼리 하면 됐대요, 그죠? 네. 부호 바꾸고 반띵. 됐습니까? 우리 원에서도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시느냐? 됐습니까? 반지름. 우리는 반지름을 바로 구하실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물론 루트 씌우면 반지름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루트 표현 안 하려고요. 자,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시느냐? 제곱 다 하시면 됩니다. 중심을 다 제곱합니다. 됐습니까? 제곱하시면 얼마 될까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C제곱이 있고, 자, 마무리로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마무리로, 자, 여기에 상수가 있죠, 상수. 상수항을 데려오는데 부호를 바꿔서 데려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D. 하시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일반형에서 중심을 찾고 반지름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죠?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구의 방정식인데,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8z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봅시다. 0 됐습니까? 우리는 이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 됐습니까? 쉽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됐습니까? 자,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R 제곱을 어떻게 구하시느냐? 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그렇죠? 16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 1 하시면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 되신다? 반지름의 제곱이 20에다가 22가 되셔서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되신다? 반지름은 뿔마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루트 22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혹시나 해서 노트 9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1번 9의 부피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9의 부피 됐습니까? 9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두 번째, 자, 9의 건넓이, 즉 9면의 넓이, 공면이죠. 9는 9의 건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더라? 건넓이. 자, 부피를 기억하시고 건넓이가 기억 안 나시면 되게 쉽습니다. 요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3 내려오시고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부피를 미분하시면 넓이가 되시고, 그러면 넓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부피가 기억 안 난다. 뭐 하시면 될까요? 부정적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부피와 건넓이는 그죠?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차원이 한 차원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구의 방정식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 1번은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주어져 있고, 이거 너무 쉽네요. 그죠? 반지름이 4인 구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문풀기로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냥 바로 쓰시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쓰시면 되죠? 표준형으로 어떻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 16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이것도 많이 해봤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를 하나 그려보시면, 이거, 지금 구라고 그리면서 뭘 그릴 거냐면 그냥 계속 원을 그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할 거는, 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구가 있고, 여기에 구에 지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그죠?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M이 있겠죠. 중점이 이 구의 중심이 되시겠죠. 그렇죠? 반지름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반지름은 뭐 아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죠. AM 거리 구하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MB 거리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AB 거리 구해서 반띵하셔도 돼요. 그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A점이 1, 2, 3이고, B점이 3, 4, 5니까, 우리는 뭘 찾으시면 된다? 중심을 찾아볼까요? 중심의 좌표. 그러니까 중심은 중점이죠. 1, 3이니까 4에다가 반띵하면 2. 2, 4, 6에다가 반띵하니까 3. 그죠? 그 다음에 3, 5, 8에다가 반띵하니까 4. 중심은 찾았고요. 됐습니까? 반지름 찾을까요? 됐습니까? R 제곱. R 제곱이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죠? 자, 누구랑 할까요? 얘랑 할까요? 그죠? X좌표 차이 1, 제곱 1. Y좌표 차이 1, 제곱 1. Z좌표 차이 1, 제곱 1. R제곱이 3 나오시네요. 그죠?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되신다? 3이 되신다. 됐습니까? 따라서 결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 이퀄 얼마 쓰면 되죠? 그죠? 미안합니다. 이게 반지름은 루트 3인 거죠? 여기는 r제곱을 쓰셔야 되니까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2번의 답이 되실 겁니다. 괜찮죠? 네. 자, 하나 더 해보시면. 자, 4점, 우리 원에서는 3점이 주어졌을 때, 구면 4점이 주어졌을 때의 구의 방정식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4점이 주어졌을 때,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오시면,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한 거냐면은, 일반형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더라. 일반형. 맞습니까? 4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형을 조금 이용하시는 게 편하시더라. 괜찮죠? 일반형. 네. 자, 그러면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제로인데 나는 요 4점을 지나는 a, b, c, d 4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뭐 연립하시 다 1차 연립이겠죠. 그죠? 자, 0, 0, 0 지나야 되니까 d는 제로입니다. 하나 해결. 1 빵빵이네요. 그러면 1이고 빵이고 빵이고 그 다음에 1이고 플러스 a 나머지 다 제로고 d도 제로니까 이퀄 제로. 따라서 a가 얼마인 거죠? a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빵 2빵이네요. 제로 2니까 4. 그 다음에 z 제로고 얘는 2b 플러스 2b. 그 다음에 z 제로고 d 제로고 이퀄 제로. 됐습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되시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 0, 3이네요. 그럼 여기는 9고 0, 0고 3c가 되실 거고 일부러 이렇게 되게 쉽게 줬나 보네요. 그죠? 0 문제 잘 뽑았네요. 그죠? 자, 그럼 c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그죠?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3z 이퀄 0이라는 구가 만들어지시고 이 구가 저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테마로 가봅시다. 자, 오늘 구의 방정식은 되게 가볍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좌표 평면과 구라고 되어 있는데, 좌표 평면? 제목이 좀 그러네요. 네. 좌표 평면. 네. 요 좌표 평면, 잠깐 제목을, 요 교재에 있는 책을 좀 제목을 가졌는데, 이 좌표 평면은,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갑자기 우리가 공간 이야기하다 좌표 평면이 나온 이유는 있습니까? 좌표 공간에 속해 있는 평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할 이야기는 이 좌표 평면은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전체가 좌표 공간이죠. 좌표 공간에 속해 있는 일종의 어떤 평면을 이야기할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양한 평면들을 표현해서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평면의 방정식이 원래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과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속하는 이 평면은 기본 평면만 다루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기본 평면. 이 기본 평면이 뭐였죠? 기본 평면이 3개 있었죠. 그죠? 어떤 평면이 있었다? XY 평면과, 맞습니까? YZ 평면과 ZX 평면. 그죠? 요 3가지 평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 구가 있는데, 있습니까? 구가 있는데, 평면과 접하는 구의 방정식. 평면과 접하는 구의 방정식. 우리 원할 때 뭐 있죠? 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런 거 있죠. 여기는 일단 평면과 접하는 구의 방정식. 어떤 구가 평면과 접할 때, 그죠?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구를 하나 데려올 건데, 있습니까? 여기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구고 얘가 평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3개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3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복붙을 좀 하십시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구나. 자, 여기 갖다 놓으시고 조금 더 다음에 오늘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 좀 답답하시면 앞으로 가게 하십시오. 맞습니까? 왜냐면 오늘 이것만 하면 돼서 선생님 조금 여유롭습니다. 네. 자, 3개를 만들었는데, 자, 일단은 세팅하기를 우리가 중심을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어떻게 할까요?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A, B, C인 상황입니다. 반지름을 찾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XY 평면입니다. XY 평면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자, 여기 접하니까 여기 딱 90도가 될 거고,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자, 우선, 중심이 A, B입니다. 중심이 A, B, C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XY 평면입니다. 그러면 요 점이 누가 되시는 거죠? XY 평면에 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요 길이는 누가 될까요? 요 길이는 자, C라고 하시면 조금 위험하십니다. 그렇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C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XY 평면과 접하는 구의 반지름은 있습니까? 중심에 누구 좌표? XY니까 Z좌표. Z좌표가 있고, 있습니까? 그거의 절대값이 이 구의 반지름이 된다. 그렇게 아니죠, 그죠? 있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심이 A, B, C가 있습니다. A, B, C인데, 있습니까? 이번에는 얘가 YZ 평면입니다. YZ 평면. 자, 그럼 여기에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이게 이 구의 반지름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의 반지름 누가 될까요? YZ 평면. YZ 평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얘는 반지름이 누가 될까요? 그렇죠? 절대값 A가 반지름이 되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YZ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은 중심에 누구 좌표? X좌표. X. 왜 X좌표? YZ 평면의 절대값. 맞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여기는 ZX 평면이죠. 맞습니까? ZX 평면인데, 자, 여기에 중심이 있을 겁니다. 중심의 좌표가 A, B, C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인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ZX니까 절대값 B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ZX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은 중심에 뭐가 되시는 거죠? 중심에 Y좌표가 있고 그 친구를 뭐 하시면 된다?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접하는 구의 방정식인데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접하지 않고 됐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뭐라고 표현을 하실 거냐면은 평면과 구와 평면이 만납니다. 맞습니까?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이죠. 맞습니까? 교선의 맞습니까? 방정식. 근데 이 평면이 지금 원래는 요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평면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3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름표가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구와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맞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시면 구와 평면의 교선은 그렇죠?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곡선이 나오겠죠. 어떤 곡선? 이게 원입니다. 원. 얘가 원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즉 형식은 원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공간상에서 원의 방정식 또 역시 공간상에서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원의 방정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려지면 조금 중간에 뭐 혼합항이 생길 수 있는데 혼합항이란 말은 x, y, yz 뭐 이런 항이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평면과 평행한 xy 평면과 평행한 원, yz 평면과 평행한 원, zx 평면과 평행한 원 이런 원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표현했던
원과 형식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억지로 뭐 공식처럼 외우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9가 있고 자, 여기에 9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9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이 9랑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요 그림을 네, 또 3번을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 네. 잘못 붙였네요. 를 3번을 써야 되니까 오케이. 좀 크네요. 이거 뿌려야겠네. 네. 하나 더 밑에다 그릴까요? 네. 네. 자. 여기부터 보시면, 자, 여기가 XY 평면이고, XY 평면입니다. 맞습니까? 역시 중심의 좌표를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요게 좀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가 교선이냐면은, 그죠? 요 점과 요 점이 교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XY 평면상에서. 자, 여기다가 지금 그림은, 요 그림은 한 번만 그릴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평면이 이렇게 있고, 됐습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고, 됐습니까?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름의 양끝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원이 있고, 이거 아니고,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신 겁니다. 됐습니까? 요 점과 요 점이 이 점과 이 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A, B, C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여기에 A, B, C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그죠? 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얘가 누가 될까요? A, B, 제로가 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는, 자, 중심이 A, B, 제로이고,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평면에서? XY 평면에서. 근데 이 XY 평면이 우리가 이때까지 놀았던 그 좌표 평면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 그쵸? 여기가 몇 콤마 몇 된다? 수선의 발이니까 A, B, 제로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은 누가 반지름이냐면은 요만큼이 반지름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반지름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의 반지름인 거죠. 9. 됐습니까?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9의 반지름.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길이는? 그쵸? Z좌표의 절대값이겠죠. 절대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즉,
교선이 원인데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XY 평면과 만나는 교선이죠.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은 수선의 발이니까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A, B, 0가 되시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됐습니까? 원의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빼기 이 길이 제곱이죠. 그래서 R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누가 더 커야 될까요? 그죠? 절대값 C가 R보단 작으셔야지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인데 이거 음수가 나왔다. 그죠? XY 평면이 있고 9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선이 없다 이거죠.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접하면 0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원의 방정식은 이제 XY 평면이니까 Z 빼고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X 중심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반지름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됐습니까? 이게 XY 평면에서, 그죠? 그려지는, XY 평면에서 그려지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즉, 공간상에서 그려지는 원의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디에 존재할 때? XY 평면에 존재할 때. 특수한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Y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빠르게 갈게요. YZ 평면입니다. YZ 평면. 이거, 됐습니까? 중심은 역시 있겠죠? 여기서 A, B, C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YZ에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됐습니까? 여기는 누구의 좌표만 0이다? YZ에 내렸으니까, X 좌표만 제로겠죠? 그래서 얘는 0, B, C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0, B, C가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지름. 9의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의 반지름. 그죠? R입니다.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죠? 절대값의 A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이때, 요만큼이 뭐죠? 그죠? 교선인 원의 반지름이고, 여기랑 여기가 지름의 양끝점인 거죠. 됐습니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체로 안 그려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의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된다. 즉, 이 원이 교선인 겁니다. 원의 중심은, 0, B, C가 되실 거고, 자, 이 원의 반지름은, 반지름의 제곱을 쓸게요. 그죠?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인 거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때는, 자, 요 원의 방정식은 자, 문자, Y랑 Z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C의 제곱 이퀄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ZX 평면으로 가십니다. 됐습니까? ZX 평면. 뭐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잘 하실 건데, 중심은 A, B, C입니다. B, C고, 이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ZX 평면이니까, 그죠? A, 이건 잘 하셔야 되겠죠? 0, C.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의 반지름 R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절대값 b가 되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요 구와 zx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여기 이런 원이 될 거고 여기가 지름의 양 끝점이죠. 그래서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반지름. 맞습니다. 중심을 구해놨고, 맞습니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원의 중심은 구해놨으니까 쓰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된다? A, 0, C. 이거 억지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얘는 R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평면에서 구랑 만나는 거 한번 해봤고, 자, 노트를 하나 하고 영상을 조금 끊어가겠습니다. 뭘 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요거는 그쵸, 이거 하다 말았네요. 네. 자, 그래서 뭐죠? 이 친구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죠. 그죠? 너무 성급했네요, 그죠? 자, 중심이 A, C니까 얘는 Z와 X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Z-C 제곱 다 해놓고 이거 문자 잘못 쓰셔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반지름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가 기본평면과 접할 때, 기본평면과 만날 때 됐습니까? 이렇게 뭐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여기서 이제 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트. 자, 뭘 한번 정리해 볼 거냐면은 두 구의 위치 관계를 한번 우리 두 원의 위치 관계처럼 두 구도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하면 괜찮겠네요. 자, 첫 번째 작은 구, 큰 구 이렇게 할게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은 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때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자, 두 구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여기는 두 구가 서로 접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됐습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에다가 넣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네.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아예 뭐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위치관계 형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있습니까? 자, 이때 두 구가 서로 외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위치관계. 있습니까? 자, 이때는 외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원에서랑 똑같습니다. 외접. 자, 이건 뭐라고 하죠? 내접한다라고 하십니다. 내접. 요거는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외부와 내부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접하는 경우는 뭐라고 퉁쳐서 이야기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원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죠?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는 이게 두 점이 아닌 거죠.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생기는 거죠. 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한 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구가 한 원에서, 교선이 원인 거예요. 한 원에서 만난다.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있습니까? 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판단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자, 여기는 D라고 쓰고 이 D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중심거리라고 할 겁니다. 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구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중심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구의 반지름의 차를 쓰시면 되고 여기는 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거리가 있습니까? 자, 반지름의 차랑 같다면 있습니까? 두 구는 서로 내접하게 되십니다. 내접.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원이랑 똑같으니까 중심거리가 두 구의 반지름 합과 같다면 두 구는 서로 외접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근데 중심거리가 합보다 크다면 있습니까? 두 구는 외부에 있는 겁니다. 중심거리가 두 구의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면 내부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한 구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 있습니까? 근데 중심거리가 두 구의 반지름의 차와 합 사이에 존재를 한다면, 있습니까? 한 원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 한 원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게 두 구의 위치관계였습니다. 있습니까? 자, 두 구의 위치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오실 거냐면 요 그림이 많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한 원에서 만날 때 그 원의 뭐 넓이나 둘레의 길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뒤에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영상을 잠깐 끊어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